운동에 관한 걸 좀 배웠죠. 운동. 그래서 좀 뭐 가속도의 개념도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운동을 좀 끝내버리고 다음 주부터 재밌는 운동의 법칙을 배우겠어요. 랄라랄랄라 따다다다단. 처음에만 조금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할까봐 설명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 설명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 너무 많아서. 중학교 과정처럼 뭐 A는 B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단순히 공부하는 물리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글자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까봐 이게 설명이 많아지고 있어요. 랄라랄라. 자, 책 좀 펴보시고. 자, 어디 숙제가 돼 있나 한번 볼까요? 가져가죠. 풀어드리면 돼요. 어느 거요? 6번이 몰랐어요? 6번 해드립니다. 어느 게 어려웠어요? 6번, 8번 설명합시다. 6번과 8번. 자, 페이지, 잘했어요, 얘들아. 그 정도면 뭐. 처음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게 단어들에 좀 집중해 주시고, 6번. 자, 6번 문제는 A와 B 사이의 거리. 이게 문제가 얘들아, A가 움직인다. 그 다음에 B가 움직인다. 만약에 말이야,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B가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2m/s로 움직이고 A가 정지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2m씩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A가 1m/s로 움직이는데 똑같이 2m씩 멀어지려면 얘보다 2m씩 더 많이 움직여서 3m/s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A가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 거는 한쪽이 움직이는 것보다 다른 쪽이 그거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멀어지게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A가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B도 반대쪽으로 움직여서 얘가 뭐 1m/s, 1m/s, 0.5m/s, 뭐 1.5m 아무튼 더해가지고 이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차이값 딱 봐서 같은 거면 그냥 빼주면 되고 3에서 1 반대면 그냥 더해버리면 되고 어떤 상태로 멀어질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6번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는 그림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사이의 거리가 A와 B 사이의 거리가 6m에서 떨어져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2초 동안에 이제 다가온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와 B가 6m 떨어져 있었거든. 요렇게. 그런데 요놈이 얘가 다가갔는지 이렇게 모르겠어. 아무튼 둘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0이 됐습니다. 그치? 여러 가지거든? 꼭 만나면 그런 게 아니야. 이놈이. 얘가 이쪽으로 1m/s 가는데 얘들아 2초 동안에 60 가려면은 약 얼마큼 되냐? 3m/s. 1초당 3m씩 가까워지면 돼요. 얘가 1m/s를 가는 것보다 얘는 얘가 3만큼 더 가면 돼. 따라가는 애가. 그럼 가까워 다가가고.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가 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V라면 얘는 V 더하기 3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마주 보는 건지 이거 잘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은 서로를 향해서 잠깐만 서로를 향해서 가니까 마주보고 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A와 B의 속력은 각각 2m/s. 얘는 A는 2m/s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일정하게 다가갑니다. 그렇지? 잠깐만 이상한데 문제가? 그러면 B는 얘들아 얼마큼 다가가야지 1초에 3m씩 다가갈까요? 얘는 반대쪽으로 1m/s가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V값 반대쪽으로 가는 건 1m이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기억 충돌 전까지 A와 B는 1초에 3m씩 가까워진다는 맞는 말이에요. 2초 동안에 6m의 거리가 다가갔기 때문에 1초에 3m씩 가까워지고 니은 A에서 측정한 B의 속력은 1m/s이다. 이거 맞는 건데 서로를 향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두 번째 A, B 사이 거리를 나누는 거다. A, B에서는 각각 2m/s V다. 맞는데? A에서 측정한 A에서 측정한 미안해. A에서 G가 다가가면서도 B가 얼만큼 다가오고 있어요? 이씩 다가오고 있죠. 내가 A로 볼 때는 얼만큼씩 다가가냐? 3m/s로 보입니다. 이런 걸 원래 삼각도라고 하는데 나중에
상대성 이론을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요. 간혹 가다가 수능 문제 보면은 상대 속도를 여기다 들어가는 경우는 신경 쓰겠지 마. 나중에 상대 속도, 특상대 이론에서 원래 배우는 거예요. 상대 속도는 지금은 넘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뭐냐? A가 봤을 때는 30 다 나온다. 그래서 니은 답은 3m/s 지우면 되고, 디귿 V는 1m/s라는 맞습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 그래서 선생님, 네. 그러면 AS 측정한 B의 속력은 그러면 3m/s. 아, 그러니까 A를 측정했다는 거는 지가 움직이는데 그냥 재는 거야. 나한테 나의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다가오고 있냐 이런 걸 A 측정한. 다른 말은 원래 상대 속도라고 부르는데 아직은 거기 부분은 원래 특상대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볼까요? 8번 볼게요. 8번. 자, 그럼 8번 문제는 또 어떤 문제냐?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기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기준점에서 A는 등속으로만 어머나 움직였다. 3초 동안에 30. 3초 동안에 30m를 움직였고, 자, B는 2초 동안에 20m를 움직였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거리가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는데, 자, A 봅시다. 자, A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이 속도를 속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A의 속력은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3분의 30이니까 10m/s. 자, B는 여기 값은 안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것까지 평균 속도 구해볼까? 평균 속도 여기까지 평균을 구해보면은 2분의 20이니까 얘도 10m/s예요. B도 그렇지. 그래서 얘 2초 동안의 평균 속도와 A의 3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A는 2초 동안에 어차피 20을 지나가기 때문에 A와 B의 2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은 모두 같게 나와 있고요. 기억, 0에서 2초 동안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자, 이 가속도에 관한 건데, 가속도, 그렇죠? 가속도 방향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게, 그렇죠? 이게 빨라진다, 빨라진다와 느려짐. 자, 그러면 얘들아, 빨라진다는 얘기는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하는 거다, 반대인 거다. 다른 뜻을 알아야지. 그래 문제 풀지요. 빨라진다.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하는 거다, 반대인 거다. 이것도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플러스라고 쳐보자. 이게. 그리고 빨라진단 말이야. 그럼 가속도는 점점 플러스로 표시가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느려진다고 쳐봐. 가속도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텐데, 이렇게 플러스면서 플러스면 이거 빨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뭐 마이너스 1m/s. 그래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3m/s. 그렇지?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 빨라지는 거요. 그렇지? 근데 나중 속도에서 처음부터 빼줘.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도 얼마야? 마이너스 3에서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가 돼버리네.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속도를 가질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빨라지는 거구나. 플러스일 때 가속도가 플러스면 빨라지는 거고. 즉, 이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빨라지냐 느려지냐라는 관계 있는 건데, 요 B는 빨라지고 있어요? 느려지고 있어요? 느려지고 있습니다. 길이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운동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V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가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쪽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또 반대로 해석이 될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물리원은 거의 대부분 플러스만 따지기 때문에 방향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이거 하면 어려워. 물리2 하는 애들도 방향 마이너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물리원은 기초 가지고, 물리2나 수능 문제 풀 때나 이게 필요한 거야. 물리2나 수능 문제 풀어도 마이너스 안 나는 경우도 많아. 아직은 헷갈려, 우리 학생들한테. 일반 물리학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물리를 몇 년 동안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개념이 잡혀야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푸는 거고, 지금은 플러스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 가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만. 알았죠? 안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해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려웠죠. 오히려 계속 볼게요. 니은 0에서 2초 동안 A, B의 평균속력은 10m/s를 갖고, 디귿 2초인 순간, 2초일 때 순간 속력은 A가 2초일 때 순간 속력은 A는 요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직선 기울기. B는
요 지점에 지나가는 접선 기울기 중에서 누가 기울기가 더 커요? A가 더 크기 때문에 A의 순간 속력이 더 빠르다. 자, 참고로 직선일 때는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이 일치합니다. 어차피 직선일 때는 어차피 접선이랑 직선은 접선인데 직선이 되는 거야. 접선. 곡선일 때나 접선을 그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어디냐? 11쪽 지나서 원래는 13쪽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13쪽 좀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어떻게 안 온 사람이 많네. 확인 좀 해보고 동영상 찍길 잘했네. 어이구, 잠깐만. 폰을 촬영하니까 볼 수가 없네. 톡으로 보냈나? 자, 오케이. 봅시다. 한 명 또 이제 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올 것 같아. 자, 보자. 얘들. 이따 누가 6시에 가는 거지? 오케이. 미리 얘기하세요. 시간 내가 하다 보면 부를 수 있으니까 알아가지고. 얘들아.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쵸? 또 자세히도 좋네. 운동이 뭐예요? 위치가 변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헬스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순간적으로 위치가 이건 운동이야. 근데 그 사람 전체로 따지면 몸뚱아리 자체는 거기서만 계속 있으면은 운동 안 한 거예요. 그쵸? 위치가 이제 변해야 되니까. 자, 이 위치를 뭐라고 부르냐? 자, 위치의 변화를 운동이라고 부른다. 이 위치를 표시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거기까지 이동해간 이동거리를 쓰는 방법이 있고, 직선거리, 이걸 이제 변이를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이거를 속력이라고 부르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값, 단 1초, 그렇죠? 이거는 속도라고 부르는데, 속력은 단순한 빠르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속도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멀어지는 건지 다가오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게 속도이다.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속력이 5m/s야 그러면은 나한테서 멀어지는지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옷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모르지요. 근데 속도가 플러스 5이다. 그래서 위치가 어딘데 플러스에서 플러스 5이다. 그러면 옷이 멀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 그럼 나 다가올 것이다. 어느 순간 날 지나치면 또 그 다음 다시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멀어지고 다가오는지를. 그렇죠. 물론 플러스에 있는지 마이너스에 있는지는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멀어지고 다가오는 걸 알는 방법은 속도를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배우는 거다. 속도가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원래 물리에서.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속도가 변하는 거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저번에 가속도에 관한 개념을 했는데,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물체가 빨라지냐 느려지는 정도를 시간으로 나눠버린 거죠. 다른 말로는. 자, 가속도 영어부터 한번 해보자, 얘들아. 가속도는 영어로는 acceleration, A라고 쓰고요. 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 A는 T분의 V-VO. 이거 우리말로 한번 적어줄까요?
이게 O는 누구냐면은 처음 속도예요. 처음 속도. 이거는 나중 속도. 이게 속도 V는 V인데 처음 거 아니면 무조건 나중 속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줄로 한번 적어볼까? 한 줄로 적어볼게요. 그럼 V-V5는 A 곱하기 T. 물리 공식들은 분수가 있으면 양쪽에 다 곱해버렸어요. 분수 값을. 그럼 새로운 공식이 돼버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항을 시켜줘. 그래서 V는 V5 더하기 AT가 되기 때문에 이건 처음 속도. 그 다음에 AT 보자, AT. AT가 누구냐면은 이게 속도 변화량. 다시 AT는 속도 변화량.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얘들아 질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재밌지 않냐? 몇 명 안 되는데? 그치? 안 재밌어? 잘게 난 되게 좋아해. 다 설명해줘 우리 학생들이. 근데 저번 주에 두 명밖에 없는데 부담스러운데 괜찮아. 듣는 사람이 잘하면 돼요. 다음 주에 못 온다 그랬지? 또 동영상 촬영을 매주 해야 되네 이거. 나 유튜브에 올리는 거 창피한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 본 적 있어 유튜브에서? 나는 유튜브에서 물리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은 다 잘생겼어. 다 나보다. 그래서 올리는 게 짜증나 지금. 무슨 물리를 얼굴로 하냐?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것도 물리 선생님도 뭐 이렇게 더 잘생겼냐 물리는? 무슨 얼굴 보고 물리? 물리를? 짜증나네. 탤런트도 아니고 말이야. 탤런트는 얼굴 봐도 찍어도 돼. 그렇지 않아? 그치, 탤런트는 얼굴 봐도 되지. 탤런트 TV에서 나 같은 얼굴 나와봐. 당장 채널 올린다. 나는 심정 이해돼. 나는 아침에 거울 보는데 참 봐줄만하다. 근데 핸드폰 찍으면 내 사진, 내 얼굴은 이 거울의 사진이 내 얼굴일까? 핸드폰 사진이 내 얼굴일까? 실제로 거울은 아니야. 거울은 반사되는 빛의 10%가 없어져. 흡수해서 90%만 나와. 그래서 웬만한 잡티는 조그만 거 안 보여. 저절로 어플 쓴 거랑 똑같아. 페이스앱 쓴 거 약간 표면 얼굴을 좀 뭐라 그러지? 매끈매끈하게 생겼나? 조그만한 흠 같은 게 안 보여. 10%가 빛이 없어져가지고 정교한 주름들이 없어져 버린다고. 근데 핸드폰은 그대로 땅구멍 하나까지 그대로 나온다 이것이. 진짜 막 어떤 애가 핸드폰 보고서 사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네 얼굴인 거야. 그게 몰라서 그래. 그치? 사진 찍으면서 매번 그런 생각하지. 더럽게 사진 안 받는다고. 그치? 그게 네 얼굴이야. 너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많이 물어봤어. 애들한테. 야, 너는 그 사진 찍으면 잘 나오니? 선생님 저는요 거울은 봐줄만 한데 왜 사진만 찍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데 여태까지 모든 애들의 공통점, 사진은 거울보다 졸라게 못생기게 나온대. 그래서 한마디 결론. 그럼 너 일로 와봐. 너 거울에 한번 서봐. 똑같은데? 에이 쌤 왜 이러세요. 야, 거울이 좀 너보다 좀 잘생겨 보인다. 핸드폰으로 찍어놓고서 보면 쌤 안 나왔죠? 똑같은데? 뭐가 다른데? 이상한데 거울보다 이상하게 나왔잖아. 거울 이상한 거야. 거울 이상한 거야. 그래서 너희 만약에 진짜 궁금하면 친구한테 찍어가지고 보여줘봐. 야, 이 각도로 한번 봐봐. 이렇게 찍어서 그냥 봐봐. 뭐 각도 달라. 똑같은데? 다르지 않냐? 똑같아. 그게 맞는 거야. 사진기가 보는 걸로 봐 사람들은. 사람 눈으로 들어가면서 빛이 10%가 안 없어진다고 거울처럼. 그러니까 마음 놓고 거울 보세요. 나도 거울만큼만 생기면 웬만큼 잘생겼다. 사진을 찍으면 이 모양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난 유튜브 올리기 싫어. 결석하지 마세요. 다음 주 봐줄게. 미래 있으니까. 알았지? 그거 말고 웬만큼 안 찍습니다.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기 쪽팔려 죽겠어 얘들아. 내가 올린 게 한 50편 가까이 되거든? 결석생 있을 때마다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부터 비공개로 할 거야. 쪽팔려 죽겠어 나. 그 서울에 있던 애가 선생님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늙어서 그랬나? 다시 봤어. 만났더니 늙으셨군요. 그냥. 내 현재 모습을 사람들한테 공개하게 돼 있어. 짜증나. 그치? 옛날에 젊을 때 모습을 알고 있던 애들도 선생님
어떡하세요? 뭐 너무 그러니까 건강해지니까 좋은 거 같지? 나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 그냥 선생님 정정하시네요. 그럼 이것도 기분 나빠. 그럼 내가 뭐 할아버지야? 선생님 여전하시네요. 이게 제일 좋아. 여전하시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전하시네요. 딱. 근데 선생님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걸 날 위로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도 힘들어. 짜증나. 얘들아,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얘들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을 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쵸? 이런 방법도 연구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언어가 다른 사람이 있다. 물리학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랑은 좀 다르게 많이 있어요. 새로운 단어가. 그래서 만약에 사과다, 애플이다 이걸 모른다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 단어를 정확히 알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알았어. 오렌지하고 사과를 거꾸로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좀 어긋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단어를 혼동하면 안 돼. 단어는 원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속도는 초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초당 속도 변화량. 근데 우리가 플러스 운동으로 기준을 따졌을 때 플러스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은 1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씩 변해간다 이런 뜻. 큰 의미는 아니에요. 식으로 적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물체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한 가지는 일정한 직선 상태로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등속 직선 운동. 들어본 적 있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1번 등속 직선 운동. 자, 등속이 뭐냐? 등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일정하다. 뭐가? 속도가. 등속 직선 운동. 근데 그러니까 일정한 빠르기로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동한 거리랑 변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상태로 등속으로 일정히 움직이면은 1초당 변이가 똑같다.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등속 줄이면 등속 직선 운동을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좀 쉽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애들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이제? 만약에 S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럼 ST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시간에 따른 S 0부터 출발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값을 우리 이제 V를 한번 나눠볼까? VT 그래프로. 이거 VT 그래프는 뭐냐면 빠르고 느린 정도를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V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면 요거는 점점 빨라지는 거,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있다면 점점 느려지는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VT 그래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ST 그래프는 기준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값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얘는 그 크기 자체가 속도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적혀 있는 건 방향을 같이 적어서 속도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돌아오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려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혼동하지 말고요. 다 해줄 테니까 이거 보자. 등속도 운동은 ST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5초 동안에 한 10m 움직였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10m. 자, 이런 경우에 얼마로 적을 수 있냐면은 2m/s로 쭉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2m/s.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화살표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1등속이다 볼 수 있죠. 이렇게 들락달락한다 이런 게 이제 빨라지고 변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가속도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 AT 그래프 이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AT 그래프에서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혹시 뉴턴이라는 아저씨 알아요? 뉴턴? 그래요. 여기에서 얘들아 VT 그래프에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은 V 곱하기 T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S가 되거든. 여기 델타 S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5초 한번 해볼까요? 5초 해주게 되면 요 면적이 있죠? 요 면적이 10m가 됩니다. 그래서 2m/s 곱하기 5초 해주면 당연히 약분이 돼버려요. 얘는 10m가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는 거는 물리에서는 전부 다 면적을 곱하기는 적분시키자. 수학에서 말하는 곱하기는 아니고 항상 그 그래프 VT 그래프에 여기 AT잖아. 곱하기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AT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2m/s의 제곱 2초 이렇게 곱하기잖아. 이렇게
아니 이게 4, 수학으로 따지면 4거든. 근데 얘는 면적이에요. 면적. 곱하기는 전부 다. 물리에서 곱하기 전부 다 면적. 나누기는 기울기. 이게 그냥 약속이야, 물리는. 달라, 수학이랑, 산수랑은. 적분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설명 잘 들어가세요. 그렇죠? 재밌어, 당연히. 자, 그러면은 2m per second, 2m다. 면적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 곱을 4에다가 2분을 해주니까 얘는 2m per second의 제곱 곱하기 2초. 초도 하나 없어지게 되고,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얘는 4m per second. 2분의 1이니까 2m per second.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건 복잡해서 우리가 안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걸 배울 거예요. 일단 가속도가 0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를 구해도 가속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속도가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정한 빠르기를 움직이고 VT 그래프가 직선이면서 가속도는 0인 상태. 이런 상태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돼야 돼. 이게 등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ST 그래프, 요거를 VT 그래프, 요걸 VT 그래프, 얘를 AT 그래프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면적의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요. 면적.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의미를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간혹 가다가 자꾸 막 여러 번 까먹어도 돼요. 처음엔 많이 이제 어려워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언어학자가 그러는데, 새로운 언어에,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단어를 한두 번 외워서 이제 평생 기억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7번 정도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까먹고 8번을 외웠을 때 거의 대부분은 평생 기억을 한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나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있는데 어떤 거는 한 4번만 해도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좀 약간 좀 어려운 단어는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도 자꾸 까먹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경험상 따지면. 그래서 아마 언어학자 말이 7이나 8이라는 숫자가 아마 7.82 그 어디서 나온 거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나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정확히 외웠다고 생각을 해도 까먹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자꾸 처음에는 외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외웠다고 까먹었다고 안 해버리면 똑같은 거지, 그냥 이거는 모르는 거라. 자, 그래서 면적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그래프가 전부 다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 면적의 의미는 이동한 거리, 변이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애가 5m 지점에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2m per sec로 5초 동안 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m만큼 더 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변이가 10이라는 뜻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곳에서 얼마큼 벗어났다. 벗어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점에서부터. 이게 변이의 변화량, 벗어난 정도. 원래 있던 곳에서 벗어난 정도. 그렇죠? 이 0이면 상관이 없는데 말이야. 0이 아니니까 변이의 변화량이라고 적을 수 있죠. 여기서 기울기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여기 속도의 변화량을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이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이제 V가 되겠죠. 그렇죠? 가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또 이거는. 그리고 면적이 델타 V가 됩니다. AT 그래프에서 곱하기는 변형시키게 되면은 V-VU 속도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렇죠. 다른 말로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 이렇게도 적히고 이렇게도 적히고 AT도 적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자주 봐두세요. 이 물리체는 이런 때도 헷갈려. 이걸로 적어도 되고 이거 다 되는데 적는 사람 아니야. 이게 그냥 같은 건데 일부러 3개 다 안 적고 하나씩만 적는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린데 같은 거야. AT, 델타 V, V-VU 모두 같은 값을 세 가지로 적어놓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속 직선 운동을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어떤 애들이 만약에 5초 동안에 5m를 간 애가 있다고 쳐보자. 5m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아까 2m per second 그림을 요거 A 그림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2m per second라고 치면
B 얘는 1m/s 한 요 정도 적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V가 높은 곳에 있는 게 빠른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느린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두 가지 운동 모두 다 가속도가 0인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V가 항상 얼마나 빠르들고 느리건 간에 V가 일정할 때는 가속도는 전부 다 0으로 표시가 되고요. ST 그래프는 전부 다 직선 모양으로 표시가 된다. 그렇죠? 여기 어떤 기울기가 적더라도 똑같은 형태예요. 형태는 이렇게 직선, 수평, 0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형태는. 자, 등속 직선 운동은 뭐 에스컬레이어 운동이라든지 일정한 빠르게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드물지요. 그다음 혹시 저 무빙워크라고 알아? 무빙워크? 공항 여기 있나? 청주공항에 가면 있을까? 내가 청주공항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뭐 김해공항도 가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저기 인천공항에 가면 확실히 있어. 인천공항은 딱 있으면 저기 갑니다. 뭐 긴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기 한 50m 정도? 좀 되게 좋아. 제일 짜릿한 담배 사러 갈 때. 담배 사러 가는데 까먹었어. 나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거꾸로 가면 꼭 인간들 와.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무명크 옆에 쪽에 이렇게 무명크 아닌 쪽도 같이 만들어 놓으면 잘못 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트 말이야. 잘못 탔잖아. 그럼 거꾸로 가고 싶어. 뒤에 사람도 있어. 그럼 옆에 가가지고 내려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만들까? 사람들이. 위험한가 봐. 그게. 오히려. 그치? 오히려 위험한 것 같아. 아니면 돈이 없거나 길이 너무 좁아서 여러 가지겠는데 내 생각에는 돈이 없거나 같아. 돈이 없거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돈만 있으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대는 변하니까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은 일정한 빠르기로 컨베이어 벨트나 뭐 이런 운동을 말하죠. 자, 두 번째 운동은 이게 지금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0이 아니야. 0인 거는 가속도 일정한 게 아니에요. 가속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수학에서는 어떤 값이 0으로 있어. 그럼 그걸 일정하다고 해도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리에서는 0인 거는 일정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아요. 오케이? 어떤 애가 저 일정한 빠르기인데요? 왜? 정지해 있어요. 일정한 빠르기 아니라 그냥 정지라고 하는 거. 없다. V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하다고 하진 않아요. 그 값을 가진 채로 일정할 때 일정한 거야. 가진 채로. 없으면서 일정한 거냐? 없는 거야. 일정한 게 아니야 이거. 이 표현은 틀린 거야. 그렇지?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거꾸로 한번 볼까 이제?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가속도 AT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할까? 한 2m/s 제곱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속도가 또 마이너스 2m/s 제곱 2초 동안 됐다가 한 6초 때까지 마이너스 2m/s 제곱. 아무튼 가속도 일정 여기까지는 등가속도. 여기서 이런 등가속도가 아니에요.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2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 2초부터 6초 때까지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면서 일정한 게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렇죠? 이거는 가속도가 A가 일정하다. A가 일정. 이런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을 VT 그래프로 이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만약에 VT 그래프로 만들게 되면은 VT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처음에 0부터 출발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면적, 예를 들어 이 가속도 그래프의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거든.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초, 4초, 6초 쪼개가지고 2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 델타 V 과연 얼만큼이 될 것인가? 이놈을 적고 싶거든 내가. 예를 들어 높이 좀 적을까? 이만큼 여기 적고 싶거든. 델타 V 요거. 그렇죠? V-VO. VO가 처음에 0이니까 아무튼 이거 V를 구하기 위해서 요걸 구해보자. 요걸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0이니까 요거. 그렇죠? 이거 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2초 때까지 면적을 구합니다. 2에다가 이거 곱하면 얼마가 돼요? 4,
미터 퍼 세크가 되니까 얘는 여기다가 일단 4m 퍼 세크를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 네.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속도가 이제 빨라졌다가 노란색은 빨라졌다가 자, 하얀색은 이 다음부터 이제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VT를 그려갈 거 이게 문제가 되네. 이거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될까 이거?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어떻게 일단은 V 값이 특징이 있는데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갑자기 V가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속도 V에서부터 빨라지고 느려지기 일정하고 변하는 거 관성이 있어서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운동은. 거기서 변하는 거야. 가속도가 얼마가 되면 빨라져 느려진다 이렇게. 갑자기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그래서 속도 갑자기 마이너스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움직임이 갑자기 안 그래. 관성 때문에 이렇게 안 돼. 그 속도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래서 마이너스 2m/s 제곱으로 이 4초 때까지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4m/s가 되니까 얘는 여기까지 쭉 됩니다. 4초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초가 되면은 마이너스 이제 4m/s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물체가 일단은 여기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은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것 자체가 등가속도지. 가속도가 정해진 건 없어요. 여기 일정하면 돼. 여기까지 등가속도. 등가속도. 모든 물체 운동은 가속도가 대부분 변하는 것도 있지만 물리에서는 가속도가 이렇게 등가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나오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런 형태를. 그럴 때 가속도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라간다. 여기 딱 플러스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플러스라는 뜻. 가속도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4씩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여기 여기서 올라가. 이렇게. 마이너스는 내려간다는 뜻이야. V가. 1초 동안 4씩 내려간다. 여기서 내려간다. 여기서 쭉 상관없어. 1초 동안 그냥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A가 플러스면 플러스 올라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1초 동안 그만큼씩. 이렇게 막대기만큼. 이만큼 내려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프가. 자,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요놈이 어떻게 면적을 구할 거냐. 그렇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요거 VT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걸 한번 잘 귀담아 들어가세요. 책이 없으니까. 자, 물론 이제 책에는 그냥 외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원래 다 설명이 되는데 지금 뭐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냥 그려드릴게요. 요 노란색 2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자, ST 그래프로 따지면은 뭐 2초, 그 다음에 4초, 6초 때까지. 2초 때까지 빨라지고 있죠. 그러면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기울기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이해되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나? 델타 S.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4m.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느려지지요. 네.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니야. 단지 느려지는 거니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해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되면 속도 기울기가 0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8m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다 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4까지. 그럼 요거는 아래쪽에 여기까지는 플러스 4, 플러스 4.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 그림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m 지점에 가 있습니다. 이해되네? 그럼 선생님, 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속도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아무 것도 없어. 평균 속도는. 그렇지? 여기서 8m 갔다가 4m 돌아왔어. 아무튼 기준점에서부터 변이는 4m에 있기 때문에 6분의 4. 답은 평속도는 플러스 3분의 2m/s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평속도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약간 정신 나간 방법이에요. 이게 마이너스가 껴있잖아. 없으면 그냥 가운데 잘라오면 돼. 이거 평균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계산해줘야 돼요. 이놈 전부 다. 그래서
멀어진 게 8m, 다가온 게 4m. 그래서 처음부터 4m 플러스로 가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 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 안 했는지 알고 선생님 좀 어려워요. 저는 왜 어려운 게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차근차근 하나 해가는 거예요. 물리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나 단순해. 좀 진짜 짜증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여기까지 등가속도 그 다음부터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일정하게 빠를 때도 있고 일정하게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속도가 플러스이다 또는 가속도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이다 부호가 또는 가속도가 0보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또는 0보다 작다 이게 가속도가 플러스이다 플러스 방향이다 또는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자꾸 따라오세요. 알았지? 요것만 알면 쉬워지는 거야. 운동에서 새로운 걸 자꾸 배워야 돼. 0인 거는 일정한 게 아니라 없는 거구나. 나 까먹기 쉬운데 자꾸 몇 번 까먹어요. 7번 정도는. 이게 걱정하지 마.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물리를 나도 그런 거구나. 똑같으니까 단지 우리 학생들 마음이 중요한 거지 머리에 중요한 건 아니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공부를 원래. 그래서 마음만 있다면 아마 우리 학생들이 모든 걸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저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데요. 그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실하면 포기를 안 해. 내가 진짜 저 과목 진짜 한번 수학 한번 1등 해보고 싶다. 이제 걔는 연락이 이제 이를 악물고 한다고 하지. 그러면 그냥 잘하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과목이든 전부 다 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 그렇지? 역시 어려운데 저러면 당연히 절실하지 않고 뭐 얻어지는 게 없죠. 인생은. 그렇지?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만났다. 그러면 절실하다. 그러면은 걔가 뭐 어쩌다 보면 싸울 때도 있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의견이 좀 깊어지다 보면 그래도 난 걔가 너무나 좋으니까 내가 그냥 참고 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하는 거고 걔가 절실하지 않고 어차피 제 마음에도 안 드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쟤를 만나야 돼? 그러면 당연히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사람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똑같은 거니까 뭐 왕도는 없어요. 절실한 만큼 하세요. 잠깐 보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걸 좀 다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어떤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데요. 이걸 공식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 같은 경우나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공식을 책에 만들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내가 좀 다시 좀 지울게요. 이제 지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등가속도 운동만 디귿디귿 할 거니까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이해하다가 문제 풀다가 틀리면 그때 하는 게 낫지. 문제 푸는 게 틀리니까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면 1년 동안 해도 틀려 어차피. 1년 동안 해도 내가 잘못 이해하거나 대충 이해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하고 문제 풀어 틀려요. 문제 몇 틀린 다음에 이거는 내가 실수했다. 고쳐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 단어는. 그래서 운동의 법칙부터는 그러지가 않은데 이 운동 단어는 이거를 2주, 3주, 4주 동안 수업을 하더라도 틀리는 건 틀리게 돼 있어요. 한 번 잘못 이해한 거는 계속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그런 과정 거치니까 이 단원에서. 자 보자. 자 만약에 얘들이 이제 공식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떤 물체가 이제 이렇게 자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AT 그래프 순서부터 그려볼게요. AT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자 VT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T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또 순서대로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한 2m/s 제곱이다. 그래서 처음 속도가 10m/s였습니다. 이미 여기부터도 되는데 10m/s로 한 5초 동안에 얘들아 이게 가속도가 VT 그래프에서 높고 낮아지는 정도인데 1초에 20 올라가니까 5초가 되면 10만큼 올라갈 때 될 것이고 얘는 20m/s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릴 거냐? 이 면적을 구해볼게요. 자, 10에서 곱해주면 아래쪽은 50m가 될 것이고, 그치?
위쪽 아래쪽 곱해주면 이거는 10m 곱하기 5, 2분의 1이니까 얘는 25m가 되어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1번 이게 처음 속도가 만약에 V5라고 쳐볼게. 남속도가 V라고 쳐볼게. 요렇게. 그리고 걸린 시간이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V5 곱하기 T 더하기 요 삼각형의 면적을 더해가는 방법을 씁니다.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냐면은 아래쪽 볼게요. 걸린 시간 T이고 요거를 이걸 이게 어떻게 쓰지? V-V5 써도 되고요. 또는 델타 V 써도 되고요. 또는 얘는 AT 써도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걸 한번 써보자. 가속도 들어간 걸로. 우리 가속도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AT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A. T는 두 번 곱하니까 그냥 그대로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 면적은 VOT 더하기 2분의 1 A T의 제곱이 돼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잠깐만, 쌤. 그러면 낮은 속도 V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치요? 이걸 만약에 가속도라고 치고 이거를 시간이라고 치면은 이게 속도 변화량이 돼버립니다. 면적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델타 V는 A 곱하기 T인데 요놈은 다른 말로 V-V5예요. 이놈을 낮은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럼 이항을 시켜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처음 속도 V는 V5 더하기 AT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 속도가 V5가 0이라면 낮은 속도랑 속도 변화량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속도가 0이 아닐 때에는 이 차이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렵지만 이게 적은 이유는 이게 매번 0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0이면 되게 쉬워져. 0이면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등가속도 운동공식 1번이라고 하고 외울 거예요.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공식 2번 잠깐만 변이값 S 변입니다. 변이. 자, 2번 공식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해도 돼. 두 개 값의 평균을 구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하고 20의 평균은 15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치? 만약에 10하고 30이다. 평균 얼마가 되겠어요? 20 이렇게 되는 것처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값이 되겠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도록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시간 t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은 막꼭지각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것도 같고 요것도 같고 요것도 길이 똑같지 않을까? 이게 그렇죠. SSAS 합동이 되거나 또는 SAS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건 합동이에요. 이 두 개 삼각형은. 그래서 요거로 만들어서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면적은 똑같아.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보자. 그러면 자, 이걸 평균 속도라고 부르는데 평균 속도 2분의 V 더하기 V5 처음 속도를 그냥 나중에 한번 적어볼게요. 곱하기 걸린 시간. 이게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평균 속도. 자, 그러면은 요 시간 대신에 여기서 보자. 시간 이항 시켜가지고 V-V5를 A로 나눠버립시다. 이렇게. 근데 시간 되잖아. 이렇게. 그치. 시간 T 대신에 한번 없애버리자. 시간 T를. 그러면 T 대신에 여기는 얼마가 되니? A분의 V-V5가 됩니다. 그쵸? 요게 변이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요놈이. 자, 그러면은 그동안 움직인 거리에다가 양변에 분수를 전부 다 곱해버려. 물리는 다시 씌워. 곱해주면 얼마가 되냐? 자, 여기도 적어볼까? 이 3번. 이 A의 S는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시켜보자. 미리 이렇게 제곱 형태로.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 공식 3번 공식이라고 해서 순서대로 외우게 될 겁니다.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V는 V5 더하기 AT. 그렇죠. 자, 2번. 자, S가 이동한 거리다, 변이다. 변입니다. 변이. 그렇죠. 차이점이 있는데 변이었어요. 변이는 V5 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고 3번 2A
A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인데 이거를 1, 2, 3번으로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리수 선생님들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공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만약에 인수분해 같은 경우도 몇 가지 기본 형태는 배우지 않나? A 플러스 B의 뭐 제곱형이라든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물론 일일이 해면 나오는데 몇 가지 기본적인 거 외우고 있잖아. 어떨 때는 어떤 거 써라 이런 식으로 눈에 자꾸 익히도록 수없이 반복을 하잖아 이런 거를. 얘도 그래요. 이거를 그만큼 수학처럼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메리트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 식에서. 대신에 이렇게 일일이 막 수십 번, 수백 번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할 건데 자 얘네들은 이 공식들은 특징이 있어요. 모두 5개의 변수로 돼 있어.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 V, 나중속도 V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처음속도 V5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도 들어가 있고 가속도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시간 T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S도 들어있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공식에는 모두 5개 문자로 돼 있어. 어떤 애가 선생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라면 선생님 만약에 C 값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연립을 시키든 뭐든 A, B, T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얘도 똑같아. 변수가 5개야. 그 중에서 뭘 알고 싶어. 나머지를 알아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렇지? 그래서 이 1번식에는 O 이거는 들어있지 않죠. 2번식에는 SVO V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3번식에는 요거 이제 S가 뭐 VO 나중에 있나? 있고 저거 있지요? 가속도 있나? 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식을 가만 보게 되면은 이게 1번식은 이동한 거리가 필요 없이 이거 나머지 이동한 거리랑 관계없는 뭐 나머지 3개로 나진 걸 찾는다든지 그렇죠. 이동한 거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동한 거리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식을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1번 공식이. 그래서 물리에서 이동한 거리를 묻지도 않았어. 이동한 거리는 주어지도 않았어. 근데 문제를 풀어야 돼. 반드시 풀 수 있으니까 문제를 넣겠지. 이때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1번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동한 거리를 묻지 않고 이동한 거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2번과 3번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항상 모든 문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소한의 값만 주어져요. 많이 주어지진 않아. 이 그래프 한번 볼까? 이런 그래프들. 자,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 처음 속도가 V5. 그치요? 걸린 시간 얼마예요? 2초라고 하는 걸린 시간 T가 나와 있고 여기 뭐가 나와 있고 이걸 알고 싶을 때는 델타 V 값 또는 나중도 V를 알고자. 그치요? 그치? 근데 뭐가 들어있어? 여기에는 하나, 둘, 3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 이해돼?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 한 가지를 넣어야 돼. 이동한 거리를 알거나. 그치요? 만약에 이동한 거리가 10m라고 쳐봐, 이게. 만약에 이동한 거리가. 오케이? 그러면은, 얼마, 2초 동안, 이 삼각형이 10이 되려면, 이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10m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야지 2에다가 10을 곱해서 절반했을 때 10이 되니까. 이게 만약에 20이 됐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4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이 3가지 값에 어떤 값 하나가 주어지냐에 따라 나머지 값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프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항상 3가지만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항상 물리는. 자 그러면 이 2번식 같은 경우에는 V가 없고 S가 들어있지? 그렇죠. 얘는 어떨 때 쓰이는 공식이냐면은 변이가 주어졌거나 변이를 구할 때 쓰이는 식입니다. 자, 변이를 물어봤어. 야, 했는데 변이 얼마야?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1번에 대입을 했다. 약간 적었나? 이거 백날 풀어봐. S가 있니 이게? 없는데? 이런 사람 정신 상태가 약간 이게 맛이 간 거지. 그래서 물리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난 네가 어렵다. 아니 A를 구하라 그랬는데 A가 들어있는 식을 써야지. A가 없는 식에서 B, C, D 구하면 A가 나오냐 너는? 난 네가 어려워. 네가 제일 어려워.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물리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선생님 저는 물리가 너무 어려워. 왜? 어떤 식을 써야 될지를 아씨 야 S가 물어보면 S가 있는 식을 써야지 S가 나오지 이게.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 아니야 이거? 아, 내가 어거지 쓰는 건 아니 중간 맞아 이거.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여기도 S가 있고 여기도 S가 있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선생님은? 걱정하지 말라니까. 항상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선의 자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S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 T가 있으면 이거를 쓰는 거야. 근데 S를 구하기 위해서 T가 없으면 3번밖에 안 풀려요 얘는. 1, 2번 아무리 때렸다 넣어도 구할 수가 없어. 왜? T가 대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얘는 주로 나중속도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이고 주로 네 빨리 그 다음에 여기에 속도 변화량을 구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대부분. 자, 두 번째 얘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식이냐면은 주로 대부분 시간 t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시간 t를 대입해서 변이를 구할 때 쓰는 식이에요. 그렇죠? 얘는 시간 t가 없을 때 변이 가지고 a를 구할 때 쓰는 식입니다. 안녕.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떤 변수가 주어질지는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자면 S와 T 두 개 중에서 S와 T가 주어지고 필요할 때는 2번밖에 풀리질 않아. 대입이 안 되니까. 그리고 S와 T 중에서 T가 없는데 뭔가 찾아야 되는 거는 3번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T가 없는데 1번, 2번을 아무리 대입하려고 해봤자 그렇지? 변수는 3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항상 얘네들은 자, 내가 빼놨네. 모든 식은 모두 4개의 변수로 되어 있어요. 이 식들은. 4개의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변수를 대입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돼 있어. 오케이? 근데 항상 최소한 3개밖에 안 주어져. 모든 그래프에는. 그러면 요놈이 만약에 이거 없지만 요거 4개 중에서 이걸 구하고 싶단 말이야? 변이를 물어보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나머지 변수를 주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변수가 주어졌는데 아래쪽에 시간 t가 없이 s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t가 없는 식인 3번을 쓰다 나오는 거지. 이번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t가 없는데 뭘 구하냐고 못 구한다니까 이거는. 이해돼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은 나머지 이거 세 가지가 이거 나와 있다면 요거 가지고 내가 시간 t를 구할 수 있어요. 1번식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하면 2번이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2번 푸더니 한 번에 그냥 한번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끝난다고요 물리가. 이러면 쉬워져. 즉 물리 공식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이거는 운이 좋으면 풀리고 운이 나쁜 날 컨디션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물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좀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은 1, 2, 3번 순서대로 외워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AT 그래프를 다시 한번 해보자. 공식으로 한번 해보자. 공식으로. 그렇죠? 처음에 배웠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나도 어려웠는데 나도 옛날에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때 엄청 헤맸던 것 같아. 다시 보면 학생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헷갈려 처음에는.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요번에는 이제 AT 그래프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AT 그래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이다. 자, 그래서 이 물체는 여기에 요거는 이제 A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AT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머나 잉크를 다 쓰셨나 벌써. 오 많이 썼다. 와 씨, 겁나 많이 썼구나. 용량 되게 많은데. 오. 이 많이 썼다는 얘기 또 말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나 이게 말 많이 해도 되나? 자 그래서 요놈이 이제 똑같네. 자 그러면 요거를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처음 속도가 만약에 한 4m/s였다.
이거 안 붙었구나. 4m/s. 그래서 속도가 쭉 돼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2초, 여기는 한 6초. 자, 그래서 이게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간이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ST 그래프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ST 그래프 우리가 한번 값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값들 한번 볼까? VT 그래프 찾는 게 제일 편해. 되게 많이 들어있어. 처음 속도 얼마다? VO는 0입니다. 이해되니? 시간은 그때 넣으면 될 것이고 나중 속도는 안 나와 있죠. 그치? 그리고 가속도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아이고 미안하다. 처음 속도는 4다. 미안해. 4이다.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 t에 따라서 뭔가 갑자기 변화가 되는데 자, ST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자, 공식 한번 2번으로 써볼까? 2번으로. 자, 2초 때까지 S에 관한 걸 구해봅시다. 2초 때까지. 자, 그러면 처음 속도 VO 곱하기 걸린 시간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니까 그럼 대입하면 되죠. 4 곱하기 걸린 시간 2초. 그치? 더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그대로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걸린 시간 얼마예요? 2의 제곱 된단 말이죠. 그럼 얼마가 돼? 이건 8이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요. 이 마이너스 4는? 그럼 값이 얼마가 돼? 4요. 4가 되네. 그래서 얘는 2초 동안에 여기서부터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느려지죠? 느려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4m.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4초 동안에 4초 후의 변이 보자. 그럼 얘도 똑같이 넣으면 되잖아요. 4초. V0 얼마야? 4. 총수 여기. 그치? 걸리식 얼마야? 4. 더하기 2분의 1 그대로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걸린 시간은 4의 제곱. 시간 제곱 표시면 항상 플러스가 되니까 요거 하나 편하네.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요. 0이에요. 0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0이 돼요. 그치? 그럼 6초 때까지 얼마가 되겠어 얘는? 4 곱하기 4는 이거 계속 4 곱하기 6이네? 24.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뭐 이게 마이너스 1 곱하기 6의 제곱 이거 36이네? 마이너스 10이요. 그렇지요. 얘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아닌 것 같은데? 24 마이너스 12가 되네. 이렇게? 그렇죠. 얘는 4초가 되면 돌아오고 6초가 되면 마이너스 12m에 가 있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치? 선생님 이동거리 아닙니까? 아니야. 이동거리는 얘들아 이게 지금 여기가 2에다가 이거 대칭 그래프 그려볼게. 4초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움직인 만큼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4초부터 6초 때까지는 2초의 시간 동안에 그렇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 평균속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5네? 10이 돼야 돼. 뭐가 틀렸어? 예? 뭐야? 처음 속도 4 걸린 시간 6 뭐가 틀렸지? 6, 36 맞는지? 예? 뭐 되게 잘못했다? 여기서 4 여기서 0 마이너스 4 그치? 네.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아씨 이거 마이너스 8이구나 미안하다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얘 눈치 주고 그래 그래서 평균도는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6 곱하기니까 12가 되겠죠. 이걸 구하게 되면 이동한 거리를 구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식은. 그렇죠? 이걸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플러스 여기 4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6이란 말이야. 맞나? 자 여기에서부터 36 아니네. 2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16이네. 16 내려간 거네. 그렇죠? 더해가지고
이동한 거리. 이 그래 면적을 모두 더하게 되면은 전체 이동한 거리는 20m가 돼요. 이동한 거리는. 그리고 변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변이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다르지? 그쵸? 자, 보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4를 갖다가 이제 16 돌아왔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20이 될 것이고 변이 값은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들어간 요거는 변이를 구하는 거지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요 면적을 구해서 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보고서 뭐 이동 거리 어떻게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 이동한 거리는. 얘는 변이를 구하는 거야. 변이. 얘는 변이를 구하는 식이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식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하지만 같이 변이를 쉽게 이동한 거리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방향이 변하지 않았을 때 이동한 거리와 변이가 같을 때에는 직선 상태로 가면서 돌아오지 않을 때는 같으니까 그때만 쓸 수 있어. 이동 거리 구할 때. 그래서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못 쓰는 공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방향이 변할 때는 특히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가속도가 돌아온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됐어요? 자, 그러면 아직도 조금 뭔가 의심적인 게 있어요? 하나씩 할 테니까 보자. 책을. 페이지 13쪽. 1번.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다. 속도 변화량이 0이므로 가속도가 0이다. 속도 변화량이 0이므로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가 0인 것이지 가속도가 일정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잘못 풀고서 막 와가지고 따지는 경우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틀린 거. 선생님 물쌤한테 우기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약속이야 약속. 그런데 하도 많아가지고 0인 거는 일정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안 변하니까 이거 지 생각이지. 틀리게 풀어놓은. 절대 해마다 한두 명 나와요. 자 계속. 자 거기 속력 시간 그래프 중에서 넓이 밑줄 쳐볼까요? 넓이는 S가 되는데요. 이 넓이가 뭐다? S. 그렇죠? 이동 거리로 뭐 보기는 좀 어렵죠. 이동 거리의 변화량. 그렇죠. 이제 처음에 있는 위치가 0이라면 이동한 그냥 이동한 거리를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다 하면 변이의 변화량. 도 되고요. 그렇죠? 이게 플러스 면적인지 마이너스 면적인지에 따라서 이게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는 변이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책에는 플러스만 나와 있지 않소? 이렇게 등속도 운동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배운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면적 뭐가 된다? 이거는 변이의 변화량이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변이의 변화량, 여기까지 변이의 변화량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하면 0이 돼버린다. 이동거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변이를 표시한다. 그것도 변이의 변화량. 하지만 처음에 어려울까봐 그냥 이동거리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이동거리가. 예, 하지만 엄밀히 표시하면 원래는 변이의 변화량을 표시합니다. 이 면적이. 이거는 그냥 용어상 그런 거고 이걸 묻진 않아. 이게 변이의 변화량이 얼마, 변이의 변화량이냐 이동한 거 이걸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지. 중딩처럼 뭐 이거 정의를 묻진 않아요. 계속 볼게요. 자,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속력만 변한다. 방향은 일정한데 속력만 변하는 운동 볼까요?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직선 운동이고 속력이 변함으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해볼까요? 우리 저번에 설명했나? 설명 안 했어요? 네. 아, 그래요? 어쩜 좋지? 한 거 같은데? 네. 한 거 같은데? 아, 아닌가 다른 거 아니다. 미안. 자, 그러면 잠깐 보자. 이걸 다 외우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 그러면 무슨 거구나. 까먹어도 돼.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배웠다고 모두 이해하면 컴퓨터도 아니고 나도 못해. 선생님 설명하지만 나도 문제 풀다가 나도 실수할 때 많아요. 쌤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 들어서 안 풀린다.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추적해. 그냥 이게 추적해. 그냥 이게. 이건 틀리면서 깨우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유낙하 운동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물체 운동,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물체 운동을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아까 이제 적어놨는데요. 다시 한번 내가 지웠거든 일부러. 한번 뭐 책을 자꾸 왔다 갔다 보세요. 그러다가 귀찮으면 외우게 돼 있어. 자꾸 내가 적어주면 버릇되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뭐지? V는 VO 더하기 AT. 아 이거 2번식은 S는 VO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오. 3번.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O 제곱. 그렇지. 오, 야, 뭐 경기 좋네. 자꾸 일부러 써놓지 말고 책을 자꾸 왔다 갔다 해. 귀찮아서 외우게 됐어 나중에. 꼭 이제 그 정도 되면 그 다중계가 완성이 되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면 물체를 처음 속도는 0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만 떨어뜨리는 거야 이 물체가. 그러면은 이 물체들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냐, 나중에 그때 속도가 얼마냐, 거기까지 이동한 변이는 얼마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1초가 지나거나 뭐 2초가 지나거나 뭐 3초가 지나더라도 뭐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가속도 T를 한번 해볼까? 1초 후에 가속도가 얼마냐면은 자유낙하 운동 가속도가 G라고 불러요. 약 9.8m/s 제곱인데 물리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게 G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A를 구할 때는 1번식 V는 VO 더하기 AT. 처음부터 VO는 0. 그치? A는 가속도 G. 이렇게. A 대신에 G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G가 됩니다. G. 이해돼? 2초가 되면 2G가 돼요. 3초가 되면 3G, 뭐 4G.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 T로 보내면 뭐 GT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미안해. 가속도는 계속 G로 변함이 없다. 가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속도 변화냐? 1초 후에 G, 2초 후에는 2G, 3초 후에는 3G, 뭐 4G, 그 다음에 T초에는 GT 표시가 될 것이고, 변이값이 얼마냐? 얘는 이 식을 잘 보자. S는 VOT 더하기 자 2분의 1 AT의 제곱은 처음 속도 VO가 0이 됐을 때 이게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항상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항상 가속도의 반을 움직인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t의 제곱을 해준 만큼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2분의 g가 됩니다. 2초 동안,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의 제곱 집어넣으면 되고 2초일 때는 2의 제곱 넣으면 되니까 얼만큼? 곱하기 4배를 움직일 것이고 3초만큼 움직이면 1초 동안 움직인 거리에 3의 제곱배인 9배를 움직일 것이고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1초 동안 움직인 거리에 16배를 움직일 것이고, 그렇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1초 동안 움직인 거리에 t의 제곱배만큼 움직일 거다. 그래서 일본 공식에 a 대신에 g를 집어넣은 식으로 변해버리죠. 이렇게 어떤 가속도가 정해져 있을 때는 거기다가 a를 드러내고 가속도를 넣으면 돼요. 이 식은. 자, 그러면은 이제 빗면 물체 운동, 빗면에서 좀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떨어졌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속력이 만약에 V라면,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속도고 시간이 0이다. 처음부터 이미 V를 가지고 정지부터 들어가. 정지된 물체가 움직이는데 T가 1초 후가 되니까 속도가 V가 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2초 후가 되니까 속도가 이제 2V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보자. 이게 처음 속도가 0일 때에는 속도가 시간이 1초와 2초일 때 움직인 거리는 몇 대 몇이 된다. 이 거리가 이게 2분의 1. 어떤 가속도가 있어. 2분의 1 A라면 얘는 그거에 몇 개만큼 움직인다? 2분의 1 A에 시간이 2니까 4배만큼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4배만큼. 이해돼?
그래서 이게 만약 2m다 2m.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되겠냐? 이게 2m다. 그렇지. 자, 뭐가 보여? 눈에? 자 보자. 여기까지 적어놓을게 내가. 자, 빗면이래. 처음 속도는 정지부터 출발했대. 그래가지고 1초 후에 2m 움직였대. 자, 변수 찾아봐. A, V, V5, T, 그 다음에 S 중에서 뭐가 주어진 게 있어. 항상 세 개만 남아. 모든 분리 문제는. A 있나? 그거 구하는 거다 지금. A는 당연히 등각동 공식에 항상 들어있어. A는. 구하는 거야. V는? 없지. 나도 속도 없잖아. 얼마인지. V5는? 그 있잖아. 있잖아. 정지라고. 정지는 0이고 주어진 거야. T는? T는 없어요. 있잖아. 1초 후에 1초. 아, S는? S 있어. 2m 나와 있잖아. 그치? 몇 번씩 써야 되겠어? 가속도 구하려면. 세 번째씩. 여기서 시간이 있는데 세 번째 시간 대입이 되니? 자, 이 대입 한번 해봐라. 난 못하겠다. 네. 안 돼? 안 돼요. V가 없잖아. 안 돼. 두 가지가 없으니까 못 쓰지. 백날도 안 나오지. 쉽게 말해서. 정해져 있다니까. 몇 번 쓰는지. 1번씩이요. 1번씩? 1번씩이요. 1번씩은 S가 들어있는 식이야? 안 들어있는 식이야? 안 들어있는 식이지? 근데 주어진 문자가 3개인데 지금. A 그 중에 문자가 S면 1번씩 아무리 데이터도 안 나와. 지금 A 구하는 거예요. 그럼 A 구하지 뭐 구하겠어 A는. 아. 그럼 2번씩. 당연히 2번이죠. 그래서 시간이 있다. 뭐 이게 이동거리 있다. 두 가지만 양해하는 거야. 있네? 2번이지. 고민을 해 이거를. 고민하면 물리 못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물리 어려워지는 거야. 그치? 네. 2번을 하면 돼. 그랬더니 어떤 애였어? 선생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항상 가속도의 반이니까 1초에 2m 움직이면 가속도 4 아니에요? OX. 다시.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항상 가속도의 절반이니까 1초 동안 2m 움직이면 가속도는 그거의 2배인 4m/s 저거 아니에요? OX. 오지 당연히 뭐 고민을 해 이런 거를. 어떤 물체가 1초에 얼마 값 되면 이 가속 계산하지 마 그냥. 4m/s 해볼까? 예외인 줄 알았어. 아니. 예외 아니야 예외. 이거 그냥 공식이야 이게. 자, 처음 속도가 0이다. 처음 속도가 0이다. 1초 동안 항상 가속도의 절반 움직여. 예를 들어서 10m/s 제곱이다. 가속도의 단위가 이렇게. 그렇지? 1초 동안 몇 미터 움직일까? 1초. 반 나눠 씨. 아, 1초 동안 5m 아니야. 2초 동안. 10m. 야 이씨. 아니. 이게 제곱이라고. 2초 동안. 25. 아니 25. 20. 이게 제 5 곱하기 2의 제. 아. 3초 동안. 45m. 그래. 1초 동안 움직여래. 2제곱, 3제곱 너가 하는 거야.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만약에 8m/s 제곱이란 말이야. 만약에. 네. 오케이? 네. 1초 동안 몇 미터 움직였어? 4m. 그래. 2초 동안에는. 16m. 그래. 그렇게 계산되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식이에요. 자인학화 운동을 통해서 처음 속도가 0일 때에는 항상 움직이는 거는 시간의 제곱배다. 그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인학화 운동 한번 볼까? 그래서 처음 속도는 얼마다? V5는 0이다. 알겠지? V는 GT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변이 S는 얼마다?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 그렇지? 네. 당연히 그리고 2 곱하기 G 곱하기 S는 V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지. V 0이니까. 이해돼? 네? 아니지. V의 제곱. 알았어. V5의 제곱. 자유낙하는 V5가 0이야. 0. 아. 그래서 V 0인 거는 그냥 생각 없어도 돼. 안 써도 돼. 이해돼요? 네. 다 잘 적고 있어요 지금? 네. 안 적는 것 같은데.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나중 V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루트 씌우면 되지. 그래서 EG 떨어진 거리는 보통 H라고 적거든. 하이트의 약자 이렇게 H 떨어진 거 S라고 안 적고 H라고 적는다. 이건 S, H 하이트 이건 또 쓰네. 오케이? 네. 떨어진 높이는 하이트라고 H로 쓴다고 이렇게. 얘들 루트 씌우면 V는 루트 EG H. 알겠지? 그래서 이거 지금 없는데 써가야 되는데 또 그냥 또 이거 지금 대충 하려고 또 요거 적어야 저거 요거. 위에 그렇지. 뭐 조그만씩 하나 빠졌잖아. 자, 그래서 부변의 어떤 물체들의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요것만 없어. 나머지 문제는 어려워요. 빗면으로 움직이거나 자유낙 이렇게 낯선 거는 다 가속도가 똑같아. 그래서 질량이랑 관계없이 어떻게 움직이든 이제 푸는 방법 하나씩 좀 적어가겠습니다. 책 계속 볼게요. 2번 등가속도 직선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운동이다. 예를 들어서 자유낙하 운동 또는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이 있다. 자, 2번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식과 1번 V는 VO 더하기 AT. 땡그램 1번 땡그램이 써있지? 안 써있어? 네. 땡그램이 뭐 2번 못 외웠어? 아니 다음 질문 외우세요. 왜 3번 EAS분의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잘했어요. 자, 자꾸 거기 위치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고 잠깐만 생긴 모양 좀 보자. 가속도는 일정하다. VT 그래프는 직선으로 일정이 올라가죠. 네. ST 그래프는 시간의 제곱배가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2차식이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 볼게요. 자, 14쪽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그래프 분석을 봅시다. 가속도가 플러스이다. 예를 들어서 1m/s 제곱이다.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VT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모양이 되는데 처음 속도가 2m/s였다면 2m/s 증가해서 4m/s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0초일 때 우리 기준점에 있었다면 2초 동안 몇 미터를 움직일 것인가? 그치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평균 속도 2와 4를 더해서 1로 나누면 평속도는 3이 될 것이고 3 곱하기 2는 6이니까 오른쪽에 6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되니? 여기서 구하는 값은 변이를 구하는 거다. S는 변이다. 이동거리 아니다. 변이다. 예. 자, 가속도가 0부터 한번 볼까요? 만약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A로 일정하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m/s 제곱이다. 그러면 처음 속도가 2m/s였을 때 2초 후 때 속도가 0이 될 것이고 4초 후에는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T 그래프로 그리면 플러스 방향으로 2m 갔다가 마이너스로 2m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온 그림이 되고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0이 됩니다. 4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1m/s예요. 2m를 갔다가 2m를 돌아왔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4m가 되거든. 이걸 4로 나누면 평균 속력은 1m/s.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지는 평균 속도는 0이 됩니다. 그렇죠? 이동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공식을 쓰면은 안 됩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해가지고 2하고 2초 때까지 면적이 2니까 곱하기 2배에서 4m 움직였구나 하고 계산해야 되는 거지. S는 V Δ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넣는 순간 0이 돼버려요. 변이가.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 0이다 하면서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들어있는 S는 변이입니다. 잠 까먹지 마시고, 그치? 너뭐 까먹다가 알게 돼. 그래서 자꾸 그 말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4번.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평균 속도 한번 볼게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버립니다. 그렇죠? 왜 쓰냐면은 이제 이동한 거리 빨리 구하려고 계산적으로 공식 안 쓰고서 사각형 만들어서 빨리 쓰려고 쓰는 방법이죠. 자, 평균 속도에다가 그냥 중요한 표시 한번 해볼까요? 더해서 평균 재미있는 점 말해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자 10m/s였어. 그래가지고 나중 속도가 30m/s가 됐어요. 그래서 걸린 시간이 뭐 1초, 예를 들어서 1초다. 이럴 때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면적을 구해도 이게 10이고 이게 10이야. 걸린 시간 1로 나누면 20을 1로 나누면 20m를 걸린 시간 1초로 나누면 20m 벌써 그러면은 2초가 됐다. 자,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10m/s.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거는 아래쪽 사각형의 면적은 20이 될 것이고 위쪽 면적은 이게 높이가 20이거든. 그 밑변이 2고 2분의 해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곱하기 2초 곱하기 2분의 얘는 20m 총 40m가 됩니다. 그럼 평균도는 얼마가 된다? 40m를 2초 동안에 움직였으니까 얘도 20m/s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네. 신기하지 않아?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3초 동안에 얘가 30m/s가 되었다. 자, 이럴 때는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그 60m/s가 아니고 잠깐만 잠시만요. 60m/s인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평균 속도가? 자, 보자. 우리 사각형 볼까, 사각형? 삼각형을 하니까 어려운데 여기 보자. 다시 한번 그려줄게. 30. 응. 여기 30이야. 여기가 10이야. 네. 그렇지. 하지 말고 그냥 30이라고 쳐볼게. 1, 2, 3. 이렇게. 그럼 1까지의 면적과 2까지의 면적은 몇 대 몇일까? 1대1. 1대 2예요. 3까지의 면적은 1대2. 3이 돼요. 그렇지? 그럼 와서 삼각형의 면적 몇 대 몇 대 몇일까? 각각 2분의 해줬어. 몇 대 몇 대 몇일까? 삼각형의 면적은 1대2대 3이요. 그렇게 됩니다. 평균 속도가 처음 속도가 나랑 같다면 이 면적은 항상 비례. 1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이 되지? 네. 2초 동안에도 20의 2배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같은 시간이 2배가 되는데 2배만 움직였으니까 속력은 변하지 알아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을 몰라도 평균 속도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균 속도의 개념은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만 알 수 있으면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어 구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평균 어떻게 구한다? 시간은 필요 없어. 그 빛을 줘봐. V5 더하기 V를 더해서 2로 나눠버려. 그게 평균 속도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오케이? 이게 어. 저거 그럼 모두 다 평균 속도가 그러면 다 20인가요? 다 20이죠. 해보세요. 다 해, 정말 해봐. 지금 시간 들여서 아니면 나중에 못해. 시간 들여서 해봐. 전부 다. 정말 해봐. 해볼까? 이거 10에다가 10 더하니까 20이 되지. 이거 나를 적어줄게. 직접 머릿속 하세요. 이거 내가 지금 100날 해봤자 안 돼. 얘는 10. 요거는 여기까지 20. 여기까지 20. 높이가 20. 그렇지? 밑변이 20. 곱하기 2분의 1. 는 20. 여기까지는 30. 여기까지 삼각형. 그 33가 평가는 30이요. 30이요. 즉 이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만 같다면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은 시간이 2배, 3배가 되면 면적도 2배, 3배가 되고 삼각형의 면적도 2배가, 3배가 되기 때문에 요거 2배, 3배, 요것도 각각 2배, 3배 각각 되기 때문에 시간이 2배, 3배가 되면 면적도 2배, 3배가 돼서 어떤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속도는 변함이 없이 똑같이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로 이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 이런 걸 구했을 때는 가능해. 그동안 10m/s를 움직이던 애가 쭉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30m/s가 됐는데 몇 미터 움직였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뭐가 돼?
처음 속도가 있고 나는 속도가 있지? 이동한 거리 더 낼 수 있지? 그렇지? 시간 있어 없어? 없지? 몇 번 써야 돼? 티 없는 거. 그 3번씩이요. 그래요. 그럼 답 틀려요. 뭘 구할 수 있어? t를 구하겠어? a를 구하겠어? A요. a를 구합니다. a를 구해서 1번씩에 넣으면 시간 t도 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푸는 거지.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난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게 20이니까 이 면적 20이니까 평균 속도가 20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를 곱해주면 20이 될까? 1초. 1초군요. 1초. 그치? 구해가지고 30에서 실수해서 1을 나누면 가속도는 20m/s 제곱. 두 번 풀어야 되지. 이런 경우. 그래프를 풀 때는. 공식으로 풀 때는 한 방에 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그치? 자, 만약에 문제 조건이 20이 아니야. 요게. 5m야, 5m. 자. 그럼 어떻게 할까? 평균 속도는 20인데, 시간 t, 그리고 면적이 전체가 5m. 어머나? 어떻게 줘야 돼, 이거? 20 곱하기 얼마 해야지 5가 되겠어? 400m. 그렇지. 얘는 0.25초. 0.25분의 20이 바뀌었으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80이 되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도 그건 한 방에 나옵니다. 이럴 때는.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물리 문제를 풀 때 평균 속도는 좀 이렇게 조금 공식이 어렵거나 할 때 특징이 있어. 여기다 적어볼까? 시간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평균 속도는 시간이랑 관계가 없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처음 속도와 나속도가 주어졌을 때에는 평균 속도를 가지고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이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시간을 구해서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애가 자 보자. 어떤 애가 아이고야 봐봐. 어떤 애가 내려가는데요. 얘는 V였거든요. 그렇구만. 얘는 2V였거든요. 그렇구만. 그런데 얘가 움직여서요 2V가 됐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제기를 자 보자. 봐봐. 이 빗면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부터 만약 이만큼에서 속도 변화가 생겼다고 치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속도 변화도 항상 같아요. 가속도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어떤 속도가 되더라도 항상 속도 변화량은 같다. 이게 가속도 같다는 뜻이야. 이게 V에서 2V가 됐다면 2V는 얼마가 될 거다? 당연히 3V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속도 운동의 특징인데 처음 속도가 있고 나중 속도가 변하면 걔도 똑같이 변하게 돼 있어요. 뭐가? 속도가. 하지만 이동한 거리는 뭘 할 수 있다? 평균 속도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V와 2V의 평균 속도 얼마다? 2분의 V 더하기 2V니까 2분의 3V가 되겠고 얘는 2와 3을 더하면은 2분의 2V 더하기 3V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3V 대 5V 이는 약분시켜주면 얼마가 된다? 이동한 거리는 반드시 3대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걸 구할 수 있게 돼요. 평균 속도를 알게 되면 평균 속도를 알았을 때 평균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몹시 어려워지고 그래서 꼭 이게 자주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평균 속도에 관한 칸을 이게 좀 칸은 작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많아요. 평균 속도가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볼게요. 자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은 운동 방향이 변하니까 속도는 계속 변합니다. 방향에 따라 속도는 달라져요. 하지만 빠르게 속력은 일정하다. 그렇죠? 이런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속도는 계속 변한다. 이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자, 거기 진자 운동 볼게요. 내려올 때는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느려지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원은 상태로 움직입니다.
그치. 속력은 빨라지고 느려지더라도 항상 중심 원까지의 거리를 일정한데요. 얘는 곡선 상태로 움직이는 건 항상 움직이는 접선 방향은 변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계속 변화하고 속력도 계속 변하는 운동이에요. 자, 세 번째 볼게요. 포물선 운동 볼게요. 자, 얘는 아래쪽으로 이제 이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인데 포물선 운동이죠. 포물선 운동은 곡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속도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도 계속 변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렇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6쪽에 보면은 우리 몇 개 문제 풀어보죠. 자, 4번 풀어봤어요? 4번이요? 네.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풀었나? 아닙니다. 자, 그럼 풀겠습니다. 1번부터. 1번. 그림가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속력이 7m/s 일정하죠? 그럼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곱해줍니다. 그럼 면적이 35가 되니까. 자, 오른쪽에 볼까요? 답은 5초 동안에 10m 움직였으니까 2m/s가 됩니다. 그래서 가건의 물체의 운동은 7m/s. 평균 속력이. 나는 평균 속력이 2m/s죠. 이해되니? 그냥 1번. 가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35m. 직선으로 움직이면 변이랑 이동 거리 같아요. 이 그래프에서 항상 변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자, 2번. 나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 2m/s가 됩니다. 자, 2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40m/s로 가다가 5초 후에 0이 됐고 또 10초 후에는 마이너스 40이 되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큼 된 거냐? 가속도가 얼마큼이냐면은 마이너스 40. 우리 그냥 뭐 직선일 때 가속도가 일정하거든? 1초 동안 얼마큼씩 감소한 거예요, 얘는? 예, 1초 동안 8m씩. 그럼 마이너스 8m/s 제곱이 됩니다. 얘네들은.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5초 동안 움직인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 네.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 곱해가지고 곱하세요. 그럼 100m가 될 겁니다. 그리고 5초부터 10초까지 100m를 돌아봤어요. 마이너스니까. 제자리가 됐고. 1번. 물체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맞아요. VT 그래프가 직선이라면 등 가속도 운동이고. 2번.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8m/s 제곱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5초일 때 물체는 처음 위치가 아니라 10초일 때 처음 위치가 돼요. 3번. 자, 3번 풀어볼까요? 3번. 풀어보고. 두세 명이 해야지 재밌는데. 처음 속도가 10m/s이다. V5가 10이다. 플러스 가속도는 플러스 4m/s. 나중 속도 V는 30이 되었다. 어머나. 자, 이걸로 뭘 풀려고 하는데 시간 T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T 구할 수 있어요? 네. 몇 번으로? 1번. 그렇지. 자, 이동한 거리를 만약에 구하려고 하면은 몇 번씩에 넣는 게 빠르겠어요? 시간 T가 안 주어졌는데. 2번씩이요. 이씨. 그럼 T를 구해 넣어야 되잖아, 이씨. 이 상태에서 3번을 써야지. 물론 시간 T를 구했다고 치면은 상관이 없어. 변수가 4개가 됐기 때문에. 그치? 네. 아무거나 다 풀 수 있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떤 식을 써도.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시간 T가 없어? 근데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2A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돼?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30의 제곱은 900이 되고 10의 제곱은 100이 되니까 얘는 100m가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2번. 자,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은 잠깐만. 평균 속도는 10과 30의 평균 얼마야? 20이 되죠. 그치?
평균 속도가 20인데 10에서 30으로 되려면 4초만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암산으로 해도 5초가 됩니다. 그치? 20 곱하기 평속도는 그냥 100. 그러면 시간이 안 쓰고도 풀 수 있게 돼. 평속도를 쓸 때는 암산으로. 평속도가 많이 쓰요. 계속 볼게요. 자, 1번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인지 쓰시오. 자, 이런 경우에는 1번식이 좀 빠르죠. V는 VO 더하기 AT에서 요거 구하려고 할 때 나머지 대입하면 30, 14 이항식에서 해주면 T는 5초. 자동차가 이동하는 거리를 구할 때는 T를 구했으면은 2번식이나 뭐 써도 되는데 안 됐을 때는 그냥 3번식에 넣어도 더 빨리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적어도 귀찮을 때는 평균 속도로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직선 도로를 30m 버스를 달리던 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였다. 자, 처음 속 4번 처음 속도 VO는 30이었다.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있나 없나? 없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영 아니에요. 이게 정지라는 얘기는 이게 0이라는 뜻이야. 아, 정지는 항상 0이야. 자, 두 번 이거 항상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S가 0이다. 그치요? 90m이다. 이런 얘기는? 그치? 자,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평균 속도로 풀면 돼. 평속도가 얼마야? 속도가 15. 15. 90 가려면 몇 초 걸리겠어? 6초요. 그렇죠. 30에서 0까지 되는데 6초 걸렸대.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6 동안에 0이 30에서 6 동안에 0이 됐으면 6초마다 50 감소해야 되지? 5m. 마이너스 5m/s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평속도를 풀면은 그냥 이제 이 머리로 풀 수 있게 되고 이제 식으로 우리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속도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5m. 퍼세크 제곱이 되는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방향 개무시하고 그럴 때는 그냥 4만 적어도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5 아니에요? 5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만 적어도 됩니다. 그치? 그래서 1번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15가 되고 자동차가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지 쓰시오. 평균 속도를 쓰지 않을 때는 몇 번 쓸까? 평속도 모르겠다 지금. 안 쓰고 싶다. 평균 속도 안 쓰고 싶다. 어렵게 풀고 싶다. 이럴 때. 몇 번으로? 2번으로? 2번 시간 T가 없는데 어떻게 넣지? 시간 T 없잖아. T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T를 구하는 거구나. 그럼 시간 당연히 2번 넣어야지. 2번 말고는 대비 안 돼요 지금. 그럼 S는 90은 처음 속도 30 곱하기 걸린 시간 모르겠다. T. 그치? 네. 플러스 2분의 1 A 어디 갔어? A 가속도 어디 갔어? 가속도 15요. 예? 가속도가? A 구했잖아요. A 안 구했구나. 못 구하잖아 여기 때문에 X잖아. 자, 조건 보라고. S는 있지 T는 없지. 네. 그럼 쓸 수 있는 시간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안 풀려요 얘는. A가 A가 없다니까. A가 없어. 여기 없는 게 두 개야. 시간 T와 A가 없어요. 이걸 구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오케이? T 없는 건 3번에 넣어야 돼. 2번에 백날 넣어도 안 나와요. 어차피 T를 구해야 되거든 이 문제는. 아니면 T를 구하든가. 그치요? 자 그럼 T를 구하려고 했을 때 뭐 1번에 넣는다고 나오겠슈? 안 나와요. 얘는 적어도. 자 머리 한번 써보자고. 이걸 풀 거야. T를 구하고 싶다, A를 구하고 싶다. 뭐부터 구할래? T를 T 한번 구해봅시다. A를 먼저 구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게?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A를 먼저 구해봅시다. 그렇지? 그럼 A를 먼저 T 없이 A를 구하자. 몇 번으로? 3번으로. 3번으로? 그러면 A는 2S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니까 넣어주면 2 곱하기 90분의 V의 제곱 0 마이너스 900이 됩니다. 그치?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치? 이걸 푸른 다음에 이제 T를 구해볼까? 1번식에 넣어서 V는 VO 더하기 8니까
나중 거 0, 처음부터 30, 마이너스 5. 걸린 t는 얼마가 되겠어요? 6초가 되겠죠. 구해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데 이거는 물리에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는. 물리에서는 뭐가 어렵냐면은 식을 갖다가 외워서 대입하는 게 어려운 거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수학처럼 많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지 어려운 거지. 원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할 수 있고 5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실에 매달려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속력은 일정하다. 운동 방향 계속 변한다. 자, 속도는 계속 변합니다. 속력은 변하지만 운동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는 계속 변화한다. 자, 6번 그림은 좌우로 진동하고 있는 진자의 위치를 실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인데 속력은 계속 변하니까 x,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o, 진자가 내려갈 때는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x. 자, 비법 특강 한번 볼까요? 자, 뭐부터 할까? 여기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보자. 가속도. 얘가 10m/s 제곱으로 2초 동안 가다가 정지한 물체가 가속도가 0인 채로 4초 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10m/s 제곱 2초 동안 유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VT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자, 가속도를 보고서 VT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고 VT를 보고서 가속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AT 그래프가 10에서 2초, 0으로 4초까지, 마이너스 10에서 4초까지. 자, 그럼 VT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제? 처음 속도가 만약에 0이었다. 그치? 여기까지 속도 얼마큼 적어주면 돼요? 공식 뭐가 나와 있어? A, T, 그치? 처음 속도 VO가 0. 뭐 나와 있어? VO, AT 나와 있잖아. 당연히 1번씩 V를 하려면 1번 V가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면적 구하려면 20이 아니야 20. 이거 다 계산해서 그려지는 거 그냥 막싹 그려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럼 가속도가 0이니까 어떻게 움직인다? 0이 되겠지 속도가 이렇게? 뭐가 개뿔. 관성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여기서 등속으로 가속도가 0이면 등속 운동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m/s 제곱도 0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데스티 그래프로. 자, 여기서 면적 구하면 되거든? 평균속도는 10이야. 10 곱하기 2는 20이 되니까. 그치? 여기서 20까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등속으로 움직였잖아. 40 움직였으니까 40을 더 움직여서 얘는 60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다시 방향이 돌아왔겠지? 개뿔 돌아오기는 이거 느려. 얼만큼? 이제 이거 얼만큼? 20을 더 가서 얘는 모두 80m만큼 가 있는 이런 그래프 유형입니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그래프를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가장 예시적 문제니까 10 예. 그 다음에 속도가 20이에요. 그래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까 한번 했어 이거. AT 그래프를 VT 또 ST로 바꿔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 요지가. 자, 넘어갑니다. 페이지 우리 18쪽부터 안 풀었죠? 네. 18쪽부터 19쪽까지 풀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력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 한번 25쪽까지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25쪽. 네, 수능 문제야. 어려우면 괜찮아. 그냥 숙제는 21쪽에서부터 25쪽까지, 22에서
21쪽에서부터 25쪽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페이지에 몇 쪽이냐? 18쪽 봅시다. 18쪽 저번에 우리 혹시 내가 오른쪽에 있는 거 설명 안 했어? 그 속도 시간 그래프 분석이요? 예, 속도 시간 그래프 분석 이거 했었어요. 했죠? 네. 자, 오른쪽에 3번과 4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그림과 같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B가 Q를 이 부위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P에서 정지해 있던 정지 빛을 쳐볼까? 0이었다. V 0. A가 출발하여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뭐 아직은 정지해서 출발해서 빨라진다는 것밖에 없죠. A, B는 각각 Q와 P를 같은 속력 V로 지나는데요.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L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조건 볼게요. 여기서 P하고 Q점이 있는데 P점, Q점. B가 여기를 이 V로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속력 V로 통과하고 얘는 정지에서부터 A는 정지부터 출발해서 각각 V로 통과하는데요. 자, 동시에 통과하는 건가? 동시에는 아니죠. 동시에 통과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요? 그 평균 속력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요. 자, A의 평균 속력은 얼마다? 그 L분의 B. 그렇죠. 1대 3입니다. 이해돼? 왜 이렇게 선? A가 B고 B가 3B 아니지 A가 처음 속력이 0이고 낮은 속력이 B니까 B고. 얘는 처음 속력이 0이고 낮은 속력이 V니까 이걸 2로 나누면 0.5V가 될 것이고 얘 처음에 2V고 V니까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5V가 되니까 평균 속력의 B는 1대 3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걸린 시간은 속력이 빠른 애가 더 빨리 도착을 할까? 평균 속력이 느린 애가 더 빨리 도착을 할까요? 빠르네 빨리. 그러면 걸리는 시간의 비, 여기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비는 몇 대 몇일까요? 평균 속력이 1대 3이면 시간은 같은 거리 L만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 3대 1이 됩니다. 이해돼요? 응. 그럼 시간은 가속도는 자 보자. 얘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속도 변화량이 V야 V. 얘는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V야. 그치요? 네. 걸린 시간 나눠볼까요? 얘는 3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얘는 1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가속도의 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3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예, 그래서 평균도 많이 쓰이니까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좀 채워보세요. 재밌어요, 이 문제가. 이건 나중에 또 풀어줘야 되겠다. 여기부터 19쪽은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그리고 숙제 문제 풀어오면서 처음에 질문 많이 하세요. 재밌어, 이 단원이. 대신에 선생님도 공부할 때 어려웠어요. 헷갈리지 않아? 뭐가 제일 어려워? 빗면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뒷면 원래 나오지도 않아요. 빗면은 진짜 이해가 안 가. 뒷면? 뒷면 원래 배우는 게 아니야. 내가 수업 시간 설명해 주는 거지. 아직 원래 배우는 게 아니야. 운동의 법칙에서 배우는 거. 자, 21쪽에서 20쪽. 아직 원래 운동의 법칙에서 배우는 거야. 페이지 잠깐만. 21에서 25쪽. 안녕.